자, 양님은 일단은 초가을에 태어나신 금입니다. 금인데 이게 어떤 금이냐면은 양의 금과 음의 금이 있어요. 자, 양의 금은 이제 커다란 바위덩이들. 이제 말하면은 롱스톤이죠, 롱스톤. 롱스톤 같은 거예요, 롱스톤. 롱스톤이고, 근데 여기는 음의 금입니다, 음의 금. 롱스톤은 양의 금, 음의 금. 음의 금은 뭐냐? 꼬마돌이다. 꼬마돌.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이게 얘는 이미 조그만한. 근데 보통 요게 이제 가공돼 있어. 포마돌은 좀 이렇게 가공돼서 얘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보석 같은 느낌도 나고 아니면 예리한 칼날 같은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금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뭔가 남들보다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토다금매라고 해가지고 너무 흙이 많아가지고 밑에 금이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다 흙이거든요. 물론 선생님의 힘을 보태주는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제 금이 보석이 발견이 못 되고 흙 속에 파묻혀 있어. 그래서 얘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흙을 좀 걷어내 줄 필요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게 거의 좀 이렇게 맹점입니다. 아, 맹점이 아니라 중점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요렇게 합쳐져서 또 흙이 되고 음 얘랑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거는 근데 크게 막 염려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불이라는 글자가 계속 이 흙의 힘을 좀 더 더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다른 기운으로 가는 게 낫다. 이왕이면은 뭐 흙을 조금 기운을 빼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라든지 이런 기운으로 가시는 게 나은데 대운을 보시면은 대운이 뭐냐면은 10년 단위의 운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4살, 14살, 24살, 34살 이렇게 10년 단위로 가고 있죠. 이게 지금 물 기운으로 가서 나무 기운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운이 어느 정도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양림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성운 알고 싶어요.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 궁금해요. 이성운과 조심해야 될 스타일? 조심해야 될 스타일? 조심해야 될 스타일. 조심해야 될 스타일? 이게 이성적으로 이성을 볼 때 그 이성을 말하는 거죠? 이성의 스타일을.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맞아.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는 원래부터 스트리밍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스트리밍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채팅이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19일 이후로 이제 네이버 치즈직으로 옮겨가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거기서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운 먼저 보자면은 우선은 음, 요 불 이게 선생님한테는 이성 글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실상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편이세요. 이미 가공이 된 금인데 불이 와서 또 가공을 해봤자 그게 딱히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흙에 계속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 흙이 많아봤자 지금 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애가 크게 막 도움이 되는 스타일의 사주는 아니거든요. 물론 사주상으로만 봤을 때 연애 하면 좋죠,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연애는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연애를 할 때
자꾸 나쁜 남자를 만난다든지 뭔가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좋아하는 느낌 난다든지 아니면은 얘는 분명히 처음에는 썸 탈 때까지는 되게 착했던 애가 왜 이렇게 사귀고 나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말도 없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대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변하는 사람? 근데 그걸 알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주를 봐도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티가 나는 사주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또 사람들이 또 겉과 속이 어느 정도 다른 점도 갖고 있고 내가 남들한테 막 100% 솔직하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알기는 정말 쉽지 않은 점도 있고 우선은 이성 운만 봤을 때 음,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딱히 막 들어오는 해는 아니거든요. 올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연애운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선생님한테는 딱히 막 이렇게 도움되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남사친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즐기는 연애만 하시던지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걸러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데서 만나신다면 좀 좋습니다. 뭔가 학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25년도, 26년도 이때는 또 연애운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요때 결혼을 하신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26년도 이때 결혼하시게 되면 좋겠고 25년도에도 연애운이 크게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연애를 크게 막 걱정하실 만한 타입은 사실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만족이죠, 사실. 연애라는 게 뭔가 뭐 내가 이재용 그 삼성 그 이재용을 만난다고 막 하더라도 사실 내 맘에 안 들면은 그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연애는. 어쨌건 내 맘에 들어야 되고 나와 이렇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은 근데 또 혼자 돈을 벌다가 만나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선생님이 돈을 벌어서 좀 더 그 연애하시는 상대방한테 내 돈을 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기 연애에다가 돈을 다 쓸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사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연애 운만 따져보면은 딱히 나쁜 건 없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재물운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연애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일하는 사람 중에 만나게 되면은 재물을 좀 이렇게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순한 사람이랑 기센 사람 중에는 누구랑 더 만나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눠봐야 돼. 자, 순한 사람, 흔히들 말하는 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면 되겠고요. 자, 순한 사람, 기센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런 밈 아세요? 원래 막 요즘 막
화장 엄청 세게 하고 기 세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은 사실 마음이 여림. 근데 막 엄청 화장 연하게 하고 막 헤헤 계속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 사실 개쌤. 이 밈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로 봐서는 모르니까 사주상으로 봤을 때 기운이 강한 사람과 기운이 약한 사람 그걸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게 맞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은 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기운이 강한 금입니다. 강한 금. 강한 금이고 흙을 조금 쳐내줘야 되니까 강한 물 그리고 강한 어 강한 나무는 좀 어느 정도만 나무는 한 요 정도 중간 나무는 너무 강해도 좀 그렇고 나무는 딱 한 이 정도 그래서 물은 강한 물이 좋고 그 다음으로 강한 약 중간 정도의 나무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힘을 또 써주실 흙의 힘을 쓸 어, 약한 금 약한 금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순 자 이순입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쪽으로 만나면 되는데 기준은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의 기준 모든 사람의 사주에 자요 일주에서 요 위에 있는 글자 요게 강한 물 중간 나무 약한 금 이 순으로 만나신다면 더 좋습니다. 이게 사주상에서는 맞고요. 다주 단순하게 그냥 순한 사람 기센 사람으로만 따져보면은 순한 사람이 좀 더 맞기는 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그나마 좀 더 순한 사람이 낫기는 하다. 근데 뭐 만약 기운적으로 봤을 때 아까처럼 그런 게 있다면 좀 변수가 되겠죠. 자, 직업적으로도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 일이랑 SNS 활동하는 일이랑 뭐가 더 사주랑 좋은지도 답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그 상대방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프로그래머 개발자 아니면 SNS 활동하는 마케팅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음 아니면 그냥 일적으로 따졌을 때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 일 이것도 괜찮고 SNS도 않은데 어 다른 기운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흙을 좀 걷어낼 만한 기운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선생님이 빛을 발하니까. 근데 이게 그게 말했던 이제 물 기운인데 이미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물과 나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선생님은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딱히 문제는 없는 사주시긴 해요. 그런데 굳이 저 두 가지 중에서 따지자면은 어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자 또 나쁘지 않고 예,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요 자체가 그거랑 SNS 또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근데 SNS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SNS처럼 마케터로 활동을 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이라면 그게 이제 24살부터 이제 54세까지 그 기운이 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쭉 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으시다. 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선생님이 알아서 딴 일을 찾으실 텐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마케터 쪽을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인플루언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만약에 이게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신다면은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SNS 활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음, 마음껏 활동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면은 오히려 더 나으니까 지금 기운상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낫겠고요. 54세까지도 그 기운이 쭉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리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리님 같은 경우에는 초봄, 초봄에 태어난 물입니다. 근데 이제 초봄인데 이제 물 중에서 또 양의 물과 음의 물이 있어요. 양의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물, 딱 보이는 물, 아까 바다 막 이렇게 보인 거 생각나시죠? 그런 물. 그리고 음의 물은 구름, 습기, 안개, 이렇게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은 음의 물이 되었다. 스리님은 음의 물인데 보시면은 여기 양의 물이 또 이렇게 선생님을 잘 도와주고 있고 요것도 딱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갖게 됐다. 물론 아까 분처럼 막 엄청 강해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틸 만한 힘이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기운을 갖게 되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선생님을 압박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미래가 선생님은 그 이제까지 뭔가 과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상대대로 물려온 재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과거로부터 선생님은 좀 이렇게 친구라든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기운들이 있었는데 미래가 진짜 막막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좀 많이 막막했었는데 그게 내 과거에 있던 힘들이 다 나의 원동력이 돼서 그거를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역마의 기운도 좀 있고 선생님은 요 두 개가 또 깨지면서 요렇게 두 개가 부딪히고 요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깨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가 아예 완전 싹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조직 내에서 내가 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완전히 그 현타가 올 수도 있다. 멘탈이 무너진다든지 좀 그럴 일들이 좀 가끔씩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민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고민이 직장운과 연애운. 자, 직장운. 직장운. 직장운이 이거는 좋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취직은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쉽게라는 말보다 선생님이 뭔가 험한 일, 험난한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진짜 어느 정도 취직을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조직 내 문화라든지 어 뭔가 선배라든지 상사와의 트러블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다. 나의 가치관과 이 회사의 가치관과 잘 안 맞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직을 항상 고민한다든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딱 나오면은 또 후회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요 글자랑 요 글자랑 요 글자 이렇게 세 개가 묶여가지고 삼형살이라고 하거든요. 어딘가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묶여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피카츄야. 피카츄라서 나는 몬스터볼 밖에 나가야만 해. 나는 몬스터볼 안에 못 살아. 근데 지금 내가 멘탈도 깨지고 좀 내 여건상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포켓몬 그 센터에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안에 피카츄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선생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몬스터볼 안에. 그래서 나는 답답한 게 맞아. 답답한데 일단은 회복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조직 내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41살, 41세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게 근데 10년 내내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그 다른 기운들이 같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났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세 개가 묶인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가 지금 갑진년이거든요. 아, 이렇게 맨날 진짜가 이렇게 헷갈리지. 자, 갑진년. 그 중에서 요 진이라는 글자와 요 술, 그리고 축, 미. 요게 다 부딪힙니다. 이렇게 얘는 얘랑 부딪히고 얘는 얘랑 부딪히고 해서 다 깨져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 지금 몬스터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난 몬스터볼 안에라도 지금 있어서 회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포켓몬 센터가 안 보여. 일단은 몬스터볼 안에 들어갔는데 포켓몬 센터가 안 보여서 개 답답해. 그냥 이럴 거면은 몬스터볼 깨. 안 해. 요게 더 답답해. 그냥 나올래. 해서 선생님이 지금 골골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파츄가. 그래서 아파. 나는 지금 너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포켓몬 센터도 없는데 몬스터볼 안에까지 굳이 뭐하러 있어? 해서 나와 있는 상태. 그건 뭐냐? 조직을 벗어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너무 퇴사하고 싶고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딴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여행 같은 데를 좀 가는 게 좀 더 낫죠. 여행이나 진짜로 조직 내에서 좀 휴가를 길게 하나 쓰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직을 아예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낫기는 해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제 말 믿지 마세요. 제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주 믿지 마세요. 사주 믿지 마시고 그냥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니까 선생님께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세요. 예, 제 말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 말은 전혀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근데 요게 선생님이랑 합쳐지는 글자거든요. 그러면서 조직 내에 있어야 일단 돈은 벌긴 하니까 조직 내에 어느 정도 또 다른 조직을 찾으려고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능력 발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좀 험난한 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했다라면 올해는 좀 그냥 좀 앉아서 사무직 그냥 좀 머리 쓰는 일을 한다든지 사무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뭔가 좀 합리적인 일들, 그냥 좀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의 직장운 같은 느낌이고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연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술충미가 다 깨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생님한테는 연애운이거든요.
그 연애 운이 지금 다 깨져버려가지고 올해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은 멘탈이 좀 이렇게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이별수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 만약에 올해 결혼을 생각하신다 그런다면은 결혼에 성공은 할 수 있겠으나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솔로시라면은 올해에 연애운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연애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부딪혀서 깨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 도 아니면 도 같은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완전 나를 안 좋아하거나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좋아서 연애까지 좀 이렇게 갈 것 같아 하면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연애는 좀 꼬리는 못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또 잘 되려면은 그냥 썸도 되게 짧고 그냥 첫눈에 딱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딱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제 거의 좀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면은 사실 그럴 기운은 많이 없거든요. 네. 결혼운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연애는 언제든지 사실 하실 수 있는데 올해가 조금 유난히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그 뭐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연애운이 완전 그 막 여기 갔다가 뭐야 이 사람도 이상해 그러고 저쪽 갔다가 이 사람도 이상해 했다가 뭐야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운에서 힘들 수가 있겠다. 제가 연애 상담에서 항상 약세를 보여요. 이럴 때, 그러니까 사주적인 풀이는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럼 연애를 할 수 있지? 라는 거는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혹시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자, 이분의 조건은 이겁니다. 당장 만나야 한다.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만남의 만남 횟수가 적고 바로 그 만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 연애를 만나자마자 바로 연애를 해야 된다. 좀 이런 느낌. 이게 조건. 그리고 너무 카리스마 있으면 안 돼. 좀 카리스마 카리스마 X.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세 번째 조건. 어, 조직 내에서 만나지 말 것.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조건.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저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 어떻게 하는 게 낫죠? 이러려면? 제가 이런 조언들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지? 소개팅을 해야 되나? 소개팅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소개팅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헌팅 포차? 요즘도 헌팅 포차 이렇게 가나요? 험포? 그런 데서 한다든지. 혼자. 예, 사실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혼자 사는 거 뭐 좋죠. 좋은데 연애 그래도 하시고 싶으시다면 맞선, 그 맞선도 있네. 아예 그래 결혼하실 거라면은 맞선.
고양이 좋습니다. 고양이 연애를 포기하고 고양이랑 죄송합니다. 고양이 고양이 좋죠. 어쨌건 연애를 좀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니까 음, 음, 올해 한정 올해 한정 올해 한정 친구에서 발전 가능. 친구에서 연인 발전 가능. 자, 요게 마지막 조건입니다. 네, 제가 연애에 대한 풀이만 가능하고 조언을 못 해드리겠어요. 연애는 저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만이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분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른둥이님. 자, 른둥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 태어나신 나무입니다. 근데 완전 우리가 아는 그런 양의 나무가 아니라 풀 같은 거예요, 풀. 이제 여기가 이상의 꽃. 여기는 완전 이상의 꽃. 이상의 꽃 어떻게 그리지? 이상의 꽃. 여기는 뚜벅초. 여기는 뚜벅초. 근데 이제 뚜벅초가 되신 거예요. 뚜벅초가 되셨는데 옆에 그래도 뚜벅초가 타고 올라갈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무들, 나를 숨겨줄 나무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운을 갖게 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겠고요. 자, 그 와중에 어느 정도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능력 발휘도 잘 되고 돈을 계속 벌어야 돼서 진짜 바쁘게 사실 것 같은데. 음,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 제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 결실이 딱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을 사실 하셔도 되거든요.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투자를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뭔가 내 돈으로 이렇게 직접 대출 받아서 이렇게 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딘가에 뭔가 선생님이 아이디어 같은 거 하나 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동업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고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연애운, 신년운세, 금전운. 연애운. 자,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어, 연애운. 자, 이게 선생님한테는 연애 글자거든요. 근데 딱 여기가 그 배우자 자리예요. 여기 빼고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여사친이 많아지고 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긴 해. 이성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내가 이성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알고 뭐 이렇게 적당히 되는데 연애로 발전할 때까지가 조금 어느 정도 힘들 수 있다. 갑자기 거기서 턱 막히는 느낌이 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가 조금씩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24살부터 연애운이 쭉 들어와 있거든요. 돈을 진짜 엄청 버시겠네. 돈 벌라고 거의 뭐 평생을 사시겠는데요, 지금? 자, 연애운이 일단은 또 들어와 있어요. 연애운이 또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연애운이. 그러다 보니까 딱히 사실 연애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걱정하실 팔자는 아니신데, 요게 딱 올해는, 자, 올해 요
자, 진 글자가 들어오면서 요게 요 글자랑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은 글자니까 또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두 개가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깔끔하게 하나가 남아요,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 내가 이제까지 뭐 여사친들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난 이제 너 하나만 바라볼게 하면 이쪽 상대방도 오케이. 너가 이거 진심이었구나. 그동안에 너가 나한테 했던 게 다 나는 장난인 줄 알았어. 너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플러팅하고 막 그랬었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이 진심을 느낄 수 있겠다. 상대방 분이 선생님의 진심을.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좀 기운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돈 벌다가도 가능하시네요, 선생님은. 돈 버는 그쪽에서도 가능하신데 이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는 없애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고 선생님의 가치관이 어, 올해는 좀 어느 정도 그 이성에게 맞는 그런 분을 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요 글자가 원래는 좀 연애운의 그 정석 같은 느낌이고요. 요게 좀 사실 편법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정석이고 여기가 편법인데 이 정석이 날아가 버려서 좀 다른 스타일로 연애를 하실 것 같긴 해요. 내가 원래 평소에 하던 연애 방식이 아니라 뭐야 왜 갑자기 내가 얘랑 어쩌다가 이렇게 또 연애를 하게 됐네? 나도 모르는 이런 놀라운 연애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귀고 나서 뭐 손잡고 뽀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정석 루트라고 한다면은 뭐 뽀뽀하고 손잡고 사귄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 원래 그 가치관과 완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래 가치관이 뽀뽀하고 손잡고 사귀는 거였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사귀고 손잡고 뽀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내 가치관과 다르게 할 수가 있겠다, 연애를. 네. 분명 연애운이 들어와 있긴 하니까 이거는 올해는 연애운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데 보통 봄철 지나서나 아니면은 이제 겨울 가까이 됐을 때 좀 강하게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신년 운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일단은 연애운 기본적으로 돼 있고 돈도 올해는 그냥 꾸준하게 버시면서 저축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까 이거랑 날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저축이 좀 날라가는 돈을 벌다가 좀 뭐 적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깨야 될 일들이 좀 생긴다든지 돈을 좀 써야 될 일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돈을 꾸준히 버시기는 하실 텐데 이게 그 버는 것과 쓰는 게 거의 동률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이렇게 좀 친구들과 노는 게 좀 많이 좋아질 거고 동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운이 어느 정도 강해져요. 그래서 내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면 이번에 뭐 동업을 하자고 할 그런 제안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제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기에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연애운 신년운세 금전운 금전운 선생님 금전운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금전운은 딱히 뭐 걱정하실 만한 게 없습니다. 어, 예, 걱정하실 게 없어요. 금전적으로는 딱히 뭐 걱정하실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아직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왔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 재물운이 쫙 깔려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또 남들보다도 좀 더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큰 걱정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재물운이 64세까지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걱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44세에서 54세 이 10년 동안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료에게 명예를 잃는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좀 재물이 지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은 사실 딱히 뭐 재물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 편입니다. 예. 이때 잃어버린 10년, 명예를 잃어버리고 54세부터 64세 때 다시 또 명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또 걱정이 없어요. 이런 거에서. 예. 그래서 재물운은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축한 거를 써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슈퍼챗은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일단 돼야 돼서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런 말씀까지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필공님? 필공님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 태어난 금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양의 금이요. 양의 금 아까 바위 덩어리들 원석, 롱스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꼬마들보다 훨씬 더 덩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불이 필요해요. 깎아서 이렇게 재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게 롱스톤이 돼야 되겠죠. 둥글둥글한 롱스톤보다. 그래서 그러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위에 선생님을 도와주는 기운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힘을 딱 쓸만한 돈 버는 데다 또 쓸만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운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돈을 버는 것과 회사와의 그런 거에서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회사가 좋아서 들어왔든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든 한데 거기서 뭔가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이 항상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의 문화가 나한테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벌고 해서 내가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충동적인 소비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풀이의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도와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능히 견뎌낼 만한 어느 정도 기운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대운에서도 선생님을 도와주는 글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딱히 뭔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가 되는 게 막 큰 해가 된다, 화상이 막 엄청 크게 입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해서 아 따가 아 뜨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데인다든지 이런 해 어쨌건 해가 되긴 하는데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한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민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신년운, 연애운. 자, 신년운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운이 새로 시작됐어요. 대운이 새로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직 혼란스러운 거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애기요, 애기. 자, 필공님은 사실은 자, 올해부터 다시 애기가 된 거예요. 애기, 자, 응애하면서 태어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까지의 필공은 잊어라. 새로 태어난 난 응애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란스러워. 애기가 뭐 이렇게 뭘 알겠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다시 배우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서야 쌓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까지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그게 한 1, 2, 3년 정도까지는 좀 이런 혼란스러움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와중에 지금 선생님이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살릴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기가 됐어도 이렇게 습득을 잘 할 수가 있다.
스펀지 같은 애기들 원래 이렇게 딱 괜히 애기들 앞에서 찬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확 이렇게 습득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이 올해 그 10년 동안 굉장히 습득을 잘할 만한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건 없겠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습득을 잘할 만한 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거랑 부딪힙니다. 아, 이거랑 부딪혀서 깨져요. 이렇게 진술충이 깨지다 보니까 아, 이러면은 조금 복잡해져요. 내가 분명히 배우고 있고 한 게 맞는데 띠용? 잘 배운 건가? 몰라. 아, 나 분명히 오늘 한글 깨치기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왜 나 아직 한글을 모르지? 한글 딱 다 배워놨는데 오늘 빨간 펜 선생님 왔다 갔는데 가시자마자 까먹어. 그런 상황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지속적인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들 좀 전문적인 분야로 조금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게 살짝 이렇게 센스가 빠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원래는 완전 센스쟁이야. 완전 센스 다 센스로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올해만 조금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살짝 둔감해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다. 아직 적응 기간이라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대운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쨌건 올해는 좀 이렇게 보호받는 입장이 되거든요. 예, 보호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잘 이해해 줍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데 어 그래도 내 스스로 짜증난다는 게 좀 있죠. 내 스스로 나한테 스스로 화가 나서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죠. 자,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요게 선생님의 올해 또 충동적인 소비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글자이기도 하면서 충동적인 소비 아니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투자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 뭔가 좀 투자적인 문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또 충동적인 소비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재물운이 살짝 빠져나갈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가 요거랑 또 부딪히거든요. 요것도 재물운인데 이건 꾸준하게 쌓아놓은 재물운이에요. 그게 어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거를 다 까먹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물을.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진짜로 막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야, 이거 근데 사야 돼 하는 그 마음속에서의 그 지름신 강림했을 때 그 충동적으로 그냥 확 사버리는 나 돈 많아 쓰면 돼 라는 생각 돈 벌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다 라는 게 좀 올해 운세에 있겠습니다. 재물운이 안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재물운을 딱 바로 옆에 이렇게 쫙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벌어들입니다. 재물을 벌어들이고 하는데 그만큼 또 소비력이 좋다. 사실상 이런 분들이 계셔야 이게 나라의 경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벌고 쓰고 해야 에? 돈이 돌아야 또 경제 순환이 되는 건데 사실상 현명한 소비 습관이에요. 현명한 소비 습관이고 예. 이게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거를 따질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재물운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인간관계도 한번 보자면은 올해는 인간관계에서는 딱히 뭐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게 조금 그래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거지로 만들어서 된다 뭐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어 나를 가르쳐 줬던 스승이랑 조금 뭔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 가르치는 방식이 좀 나랑은 좀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이 날 수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혼자 끙끙 앓는 정도지 뭔가
이거에 대한 인간관계로 문제가 된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솔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인간관계에서는 뭐 엄청 문제가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내년이 좀 더 문제거든요. 내년에는 좀 이렇게 조직이랑 좀 트러블이 한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안 좋은 일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있으면 안 될 일들인데 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헤쳐나가실 거니까, 예, 걱정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필리핀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거 그거거든요. 그 역마 쌀이거든요. 역마 기운이 3개 있으니까 선생님 해외 나가셔서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운 나라, 더운 기운, 나무랑 불, 더운 기운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 가셔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연애운 한번 봅시다. 연애운. 선생님한테 연애운은 요 글자들이에요. 불. 근데 선생님은 연애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은 연애를 하면 도움이 돼요. 어, 아니야.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 게 낫겠다. 선생님 자체 뭐 자존감이라든지 내 기운 이런 거를 복돋아 주는 거는 연애할 때 좋아요. 근데 재물운으로 따졌을 때는 연애가 사실은 딱히 막 엄청 이득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나는 너를 보면서 좀 깨달아. 뭐 그게 뭐 그 사람의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장점을 봤으면은 그래 나도 너처럼 살아야지. 너한테 정말 배울 게 많다. 멋있는 사람 짝짝짝 이렇게 하다가도 걔 단점이 보면 역시 반면교사가 짱이지. 난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짝짝짝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 될 수 있는데 어쨌건 그 연애를 하면서 재물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재물을 버는 만큼 쓰고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연애가 딱히 막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지는 않다. 근데 선생님 자체 뭐 건강이라든지 내 기운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봤을 때는 더 좋다. 연애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라는 게 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애운이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연애운이 안 들어와 있고 완전 재물운만 들어와 있거든. 재물운이랑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배우는 그런 응애응애 운만 들어와 있는데 연애를 그렇다고 해서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연애운이 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나한테는 들어와 있는데 올해 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연애를 원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깊은 연애 좀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건 좀 그런데 그냥 썸만 타고 끝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거나 나는 그냥 설렘을 느끼고 싶은 건지 연애하면서 이렇게 또 귀찮게 막 얘랑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것도 하기 싫은데 막 집착하는 것도 힘들고 얘랑 또 싸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고민이 되면서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설렘, 썸 이런 게 필요해. 달달한 것만 좀 취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득을 강장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예. 그런 거를 좀 포기한다면 연애운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올해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해다. 그래서 연애까지 골인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뭐 다행이라면은 다행인 게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때 연애운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올해는 그냥 진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제가 말한 게 맞다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고 어, 사실 뭐 가볍게 한다고 해서 연애를 못 할 만한 글자가 아니시거든요. 이 글자가 또 똑같은 딱 그 글자라서 연애 하시고 싶으면 사실 하실 수 있어요. 예, 가볍게 만나시려면 가볍게 만나실 수도 있고 설렘만 취하려면 설렘만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렇게 사셔도 사실 나쁠 거 없겠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맞다면은 뭐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게 사실 제일 좋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좀 풀이가 되겠고요. 뭐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오 씨는 이제 완전 완연한 봄에 태어나신 흑입니다. 흑인데 어떤 흑이냐면 양의 흑, 이런 산, 이런 흑이 아니라 밭입니다. 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평지, 어디 막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흙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밭이나 이런 흙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완전 능력이 출중하죠? 네,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안타까운 게 내 능력에 비해서 기운이 조금 약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바빠. 바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기운이 조금 모자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하는 좀 게으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좀 압박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나태해진다라고까지는 안 가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기 힘든 일들은 게으른 사람한테 맡겨라. 그러면은 최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움직이 힘들이지 않고 딱 진짜 가성비적인 방법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나태해지지도 않고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딱 그 영리하게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사주의 구성인데 요 글자랑 이렇게 두 개랑 지금 충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디 조직 내에서 선생님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뭔가 그 조직 내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나 완전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는 나를 그렇게까지는 뭔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 대비 조직에서의 그런 명예운이 딱히 뛰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운이 잘 들어온다면은 아예 사업을 하시는 것도 낫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먼저 그 명예직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승진을 빨리빨리 해서 거기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시만 하는 형태로 이런 상황으로 가신다면은 좀 더 낫겠습니다. 자,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전성기가 살짝 늦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힘들긴 하실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요.
어, 완전 바쁘게 사시겠는데? 자, 그럼 고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녁 뭐 먹지와 연애운 신년 운세. 자,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백숙 추천드리겠습니다. 백숙. 자, 이게 노란색과 흰색 딱 이렇게 있어서 뭔가 흰 닭이 생각나거든요. 자, 그래서 백숙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풀이하다가 또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추천드릴게요. 자, 연애운과 신년운세 먼저 한번 볼까요? 연애운. 자, 선생님의 연애운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인데 좀 멀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기도 멀리 있고 이분이 연애운 글자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한번 거치고 와야 되는 게 좀 이게 커요. 이 관문을 하나 거치고 와야 되는데 요게 선생님한테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거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연애운이 좀 약해진 상태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연애운이 그래도 크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원래는 연애운이 약한데 대운에서 지금 연애운이 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연애가 사실 선생님한테는 막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긴 한데 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어 연애운이 어차피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계속 연애를 하시려 하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혼 운도 사실 들어와 있거든요. 결혼을 혹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전에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혹시 좀 연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좀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헤어졌을 수도 있는 운이긴 하네요. 아, 작년은 작년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는데. 예.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자, 연애운이 일단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38, 48까지. 48까지도 지금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막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법한데, 음, 올해는 사실 없습니다. 자, 올해는, 아니야! 어? 자, 올해는 조직 내 아니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선생님이 좀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예, 올해 한정, 올해 한정, 한정판 사줍니다. 올해 한정판. 자, 올해 한정 조직 내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중에서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플러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팅이라는 용어가 지금 적절하게 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플러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말이냐면은 마음에 드신다고 했을 때 그분께 좀 대시를 해보신다면은 좀 이어질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올해 한정.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애 운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뒤로는 또 꽤 가네요. 그래가지고 크게 뭐 없을 것 같고, 올해 만나신 분이랑 만약에 결혼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결혼을 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안 그래도 그 플러팅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했었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근데 나무위키에서도 잘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건강운이 건강은 좀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기운 자체가 조금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야. 관절 그리고 위, 피부 이런 쪽으로 좀 선생님의 그게 나타나거든요. 건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 폐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폐와 뼈.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이런 부분들은 좀 건강에 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공망인데 이렇게 깨지다 보니, 아이고, 공망인데 이렇게 깨지면은 사실 좋은 건데. 이러면은 사업을 진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직 내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요 25년도부터 준비하셔서 이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이 조금 있으시네요. 올해는 좀 조직에 그래도 계속 있고 그런 게 낫겠고, 어,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저녁 메뉴는 팝콘. 팝콘이 왠지 떠오릅니다. 요 글자 보니까 팝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냉면, 열무냉면 추천드립니다. 열무냉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밥? 이거 아니면은 또 뭐 있지? 연어, 연어, 연어 그 뭐죠? 연어동? 그 뭐라고 하죠? 연어동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 이런 밥이 있어서 요게 막 여기 안에 밥 있고 연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 있는 이런 덮밥 있죠. 이런 거. 연어 덮밥? 연어 덮밥. 연어 덮밥. 이거 드시면 이거 추천.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인 거 없으시면 오늘 사주는 요 정도까지로만 하고